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세 가지로 해서 20년 7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적용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2년이 지나서 올해 이제 2022년 7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그런 계약들이 만료가 돼서 새롭게 이제 한 바퀴 턴했다고 하죠. 새롭게 이제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동안 퇴장이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은 먼저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계약을 1회에 한해서 이제 법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일 경우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재계약하겠다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구하면 되었었고요. 요게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임대인이든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 거의 다 생기실 거라고 보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렇게 그 임대인, 임차인이 각자 서로의 상대방에게 의사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임대인은 대체할 시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또 보증금을 준비하거나 이런 기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연장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취지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여러 번 연장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 1회에 한해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개월 전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또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상대에게 그 계약 갱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특히나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서로 연락 없이 지내게 되면 이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 이후에도 더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개월이 중요한 겁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2개월 전에 서로에게 의사를 통보해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이사를 나갈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계약 갱신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이래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를 거절하려고 할 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실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계 존 비속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법적인 계약의 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비켜야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손해배상, 만약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법령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6조의 3, 6조의 3에 계약갱신 연구 등을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9가지 그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임차인의 두 개의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입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서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쌍방 간에 합의를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제 전세를 다시 줬다는 거죠. 임차인이 이 전대와 전전세는 가능한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개소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들, 법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4년까지, 보통 2년 계약의 경우 1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안정된 주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고 이는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것이죠. 제가 22년 7월이 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하는 이유는 2020년 7월에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였으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내용 때문에 기존 직전 계약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신규로 전월세 계약한 주택과 계약 갱신이 되어서 5% 상한 제한에 적용된 주택이 공존하게 되었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같은 평형에서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4억이었는데 2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년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더 거주를 하게 되었다면 전세 보증금은 5% 상승제를 상한해놨다가 준수해서 4억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전세 시세가 5억, 6억을 올랐다고 하더라도 4억 2천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내지도 금액이 다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이 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행이 된 지 2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 계약들도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현상만으로도 해서 그동안 5% 상한제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에서 5%밖에 올릴 수가 없었는데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시세대로 이제 임대인들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기존 계약이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파트 폭등원에서 많이 올랐는데 어떤 아파트는 그 계약권이 만료가 되면서 시세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또 어떤 아파트는 이 계약갱신권을 이제서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서로 의사를 2개월 전에 서로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임차인은 2년 더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대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임대인은
뭐 본인이나 직계 좀비석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임대차 신고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이제 그 유예기간이 끝나서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가토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